안녕하세요. 안녕. 짖지도 않고. 어? 냄새 맡을 거야? 짖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엄청 젊으시네요. 아, 네.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단추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어요? 단추는 저쪽 방에 따로 있어요. 오늘도 방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단추. 단추 안녕. 단추야 일로 와봐. 단추 일로 와봐. 줄은 항상 매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방금 잠깐 꺼내주느라 네. 매달았어요. 반가워요, 선생님. 지금 둘이 붙어 있으면 싸운다는 거죠? 단추가 구멍이를 이렇게 쳐다봐요, 계속. 네. 그럼 구멍이는 피해요, 자리를. 네. 그러다가 구멍이가 이제 피할 데가 없거나 누가 자기를 잡아서 못 피하게 하면 그때 으르렁거려요, 먼저. 그러면서 싸우게 되고요. 네. 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두 아이가 되게 됐어요? 처음에 원래 다른 한 마리를 더 키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동생 친구가 웰시코기를 분양받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집안 사정? 네, 그러니까 이사 간다고 그러고 이사? 엄마가 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걔를 또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걔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랑 아직도 친구 동생이랑 아직도 만나요? 그래서 뭐라 하긴 했어요. 아니 만나면은 욕하기가 좀 그렇고. 선생님, 욕은 뭐하고. 자, 문제의 실마리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먼저 두 마리가 마주했을 때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구멍이는 단추를 보자마자 피하기 바빴죠. 우선 보자마자 아예 고개 돌려버리고 피하죠. 자기가 무서워하는 존재를 딱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먼저 달려와 싸움을 거는 단추는 구멍이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데요. 구멍이가 단추 본 순간 행동들이 자 고개 내려가고요. 원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는 순간 그냥 얼굴 들고 가다가 무서운 선배들 보면 눈 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싫어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단추가 오니까 고개가 내려가고 귀도 점점 뒤로 넘어갈 거예요. 네, 귀도 뒤로 넘어가죠. 온몸으로 무섭다고 표현해왔던 구멍이. 또 할 거예요. 하품. 종합 세트예요. 스트레스 시그널 종합 세트. 오히려 지금 단추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구멍이는 나 무서워 싫어 그리고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저 미간 찌푸려져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이렇게 찌푸려지잖아요. 그동안 스트레스 사인을 온몸으로 표현한 구멍이. 다시 한번 볼까요? 공포의 대상인 단추와 마주칠 때면 고개를 돌리고 초조함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하품, 찌푸려진 미간까지. 이 모든 게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추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던 구멍이가 어떨 땐 이렇게 태연하게 조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쟤는 지금 저 와중에 존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추 딴에는 자기가 서열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들 이렇게 보면 구멍이가 좀 더 높은 것 같아. 그냥 딱 봤을 때. 정말 보호자의 말대로 구멍이가 서열이 높아서 보이는 행동인가요? 이거 조는 게 아니에요. 어? 조는 게 아니면 뭐죠? 저건 강아지들의 언어예요. 실제로 졸리지 않을 때 저런 행동은 우리가 구멍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단추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거예요. 나 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내가 먼저 해코지하거나 공격할 의사는 없어 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처 몰랐던 사실에 눈물을 쏟는 보호자. 휴지 어딨어? 구멍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지난 시간이 너무도 미안한 보호자입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울지 마요. 그래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눈물 뚝. 만약 나의 반려견이 갑자기 조는 행동을 보인다면 정말 졸리기보다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서열이 높아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서열이라고 말하는 게 뭔가 칼로 무엇을 딱 베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강아지들의 서열은.
알고 있기로는 서열이 센 애가 그냥 다 먼저 하고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서열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사람도 서열이 좀 있죠. 알게 모르게. 축구할 때는 운동 제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공격해 라고 얘기를 하고 리더가 돼요. 근데 조별 과제 할 땐 축구 제일 잘하는 애가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되죠. 뭐 공부를 잘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조별 과제 할 땐 또 리더가 돼요. 그런 것처럼 상황별로 막 이 리더가 바뀌고 서열이 바뀌고 이러는데 강아지들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해지지도 않았고 얘네들도 되게 혼돈스러운.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려면 보호자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개들도 서열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되게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견가구 보호자님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밥을 먹을 땐, 간식을 먹을 땐 이 아이가 먼저 먹는데 보호자가 이뻐해주고 사랑을 줄 땐 또 다른 아이가 먼저 받고 이렇게 상황별로 서열이 바뀌는 걸 우리가 유연한 서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이 서열 때문에 얘가 나를 낮게 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극소수의 개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보호자를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동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서열뿐만 아니라 좀 부드럽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싸우거나 뭔가 문제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개들은 내가 굳이 얘랑 싸우지 않아도 우리 보호자를 따라간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단추를 마주할 때마다 구멍이는 온몸으로 싸움을 거부했지만 결국 무섭게 달려들어 싸움을 걸었던 단추. 아유, 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상황이 이러다 보니 문제는 피하기만 하던 구멍이 역시도 죽기 살기로 단추를 공격. 보호자도 속숨을 새길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안 돼. 쉽지 않겠는데.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돼요. 무슨 그런 심한 말씀 안 돼요. 골이 너무 깊어 보여요. 저 정도로. 특히 구멍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나는 안 한다는 표현을 계속하다가 단추가 다가왔을 때 예전에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는 누가 더 다쳐요? 둘이 싸우면. 그쵸. 이 입 짧은 애들이 또 잘 못 물어요. 안 무는 게 아니라 못 무는 거. 못 무는 거죠. 이승질에 물기까지 했으면 단추야 다행인 걸로. 제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도 봤지만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지. 설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싸움의 발단. 어디 한번 볼까요? 보호자가 구멍이한테 다가가자 쫓아가는 단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의 100%예요. 질투. 네. 지금 구멍이한테 다가가는 이 순간부터가 벌써 이때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구멍이에게 관심이 쏟아지자 갑자기 돌변의 싸움이 벌어졌었다는 가족들의 말대로 단추의 싸움의 원인은 바로 질투였습니다. 이렇게 싸울 때 저렇게 말리다 많이 다쳐요, 보호자. 근데 이게 말리는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지 우리 가족인지 몰라요. 그냥 앞에 보이면 물어요, 저 상황에선. 진짜 위험해요. 특히 할머님이 말리시다가 물리면 할머님은 이제 피부도 더 연약하시고 면역력도 약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로 더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건. 알아두면 쓸데있는 반려견 팁! 반려견이 싸울 때 안전하게 말리는 꿀팁! 반려견이 싸운다면 이불을 덮어 스스로 흥분 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싸움이 지속된다면 물을 뿌려 상황을 안전하게 종료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끝!
간식? 사실 그동안 가족들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간식 교육도 해봤지만 결과는 늘 실패. 안 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셨어. 공부를 하셨는데 좀 모자라요. 뭐 그걸 도와드리려고 제가 온 거긴 한데 싸울 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런 방법이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충 한 거예요. 단추는 내가 뭐에 칭찬을 받는 거지? 라는 거 제대로 인식 못 할 거예요. 내가 뭐에 칭찬을 받고 있는 거지? 시도는 좋았으나 방법이 미흡했네요.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단추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간식 있으니까 먹지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호자님의 노력만큼은 인정. 하지만 2% 아쉬운 교육 방법으론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만 키웠습니다. 눈에 띄었다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둘. 보호자가 선택한 최선의 해결책은 격리였죠. 결국 구멍이는 거실에서 그리고 단추는 방 안에서 지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방에 있는 내내 바깥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방문 앞을 떠날 줄 모르던 단추의 모습입니다. 방에서 저러고 내다보니 저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언제 또 올까 하는 거죠. 가뜩이나 질투심에 공격성까지 보이던 녀석인데 보호자와 떨어져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지금 와서 싸우니까 그리고 지금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럴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누굴 먼저 더 좀 챙겨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누굴 먼저 더 챙겨줄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지만 제가 보기엔 구멍이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제3자로 보기에. 단추를 조금 더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운동 뒤에가 먼저 나와요.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나와 있는 시간을 말했냐면 강아지들이 공평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모르겠어요. 또 살았는데 다른 말만 못되지. 공평함을 알아요, 얘네들도. 단추가 저 방 안에 있으면서 계속 오히려 그게 더 골을 깊게 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 계속 거실에. 그렇죠. 구멍이랑 가족들은 계속 같이 있는데 나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라도 되게 많이 슬플 것 같아요. 단추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가네요. 둘이 사이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공평하게 해줘야 돼요. 공평하게. 단추 나와 있는 시간과 구멍이 나와 있는 시간. 그리고 단추가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산책도 단추가 먼저 하듯이. 이제부터 공평하게 아셨죠? 강아지들이 둘이서 싸우는 이유는 진짜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단추가 질투심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보호자가 이제 리더십이 있다기보다는 아이들을 그냥 이뻐해 주다 보니까 단추의 생각은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은 다 내 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구멍이는 그렇지 않은데 단추의 질투심 때문에 공격성을 보였을 때 난 싸우기 싫어 하면서 도망 다니다가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단추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보호자의 사랑이 나한테도 온다라는 인내심과 절제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질투가 부른 두 반려견의 살벌한 전쟁. 둘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한번 진행해 봐야 되는데 이런 질투심이 많고 자기 절제력이 없어서 질투심 때문에 빵빵 터트리는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야, 저도 참 그게 궁금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설마 외부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푸들계의 달승 초코. 공격 끝판왕 초코를 순한 양으로 만들었던 그 마법의 단어. 그리고
보호자만 안 보이면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분리불안 끝판왕 비구리 역시 이 단어 하나로 문제 해결. 어디 그뿐이던가. 예민 끝판왕. 동네 진상견으로 악명 높던 망치를 음소거견으로 만든 설 전문가의 전매 특허 교육. 끝판왕들을 잠재운 그 단어는 바로 안돼 그 말을 말하면 안돼. 기다려. 우리가 이제 기다려 교육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두 아이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하나씩 해야 돼요. 둘을 같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할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봐야 돼요. 네. 기다려. 먼저 평소대로 해보이는 보호자. 기다리라고 했더니 딴짓하는 녀석.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먹어. 야, 먹는 건 잘하네요. 과연 보호자의 기다려 교육 점수는요? 기다린 거예요? 난감하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기다려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단추는 처음부터 기다려를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보호자님이랑 거리가 멀어져도 기다릴 줄 아는 걸 배워야 돼요. 뭐라고? 그 절제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질투. 우리 보호자님이 구멍이한테 가거나 이래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을 연습을 해야 돼요. 기다려 교육의 필수템 클리커도 준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앉아. 그렇지.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이 녀석 보기에 설쌤 한마디에 척척. 똑똑하긴 해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배울 거예요. 기다려. 자, 그럼 똑똑한 단추의 실력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클리커와 간식으로 기다려라는 기다려. 명령을 인식시킨 뒤 기다려를 인식했다면 한 걸음씩 기다려.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데요. 움직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간식으로 보상. 단추 슈퍼 패스. 팁을 드리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이 그게 따로 있나요? 10번에서 8번 이상 성공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아하. 이 말은 곧 한두 번 성공으론 어림도 없다는 소리. 그렇게 시작된 기다려 무한반복 교육. 자, 보고 가실게요. 기본 기다려 마스터 완료. 이제 우리 보호자님이랑 이렇게. 이거 제가 눌러요. 네, 기다려. 한 발짝부터. 다시 앞으로 가서 클릭하고 네, 주세요. 잘했어, 너. 네, 클릭이 잘했어요. 이 소리가. 기다려. 한 발짝씩 멀어지는 다음 단계로 이어가 보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클릭하고 주세요. 그렇죠. 기다려. 기다려 자세는 퍼펙트. 한 발짝부터. 그런데 보호자가 멀어지자 네, 기다려 실패.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강한 녀석인 만큼 멀어지니 바로 무너지는데요. 제가 냉장고는 한번 찍고 오고 싶거든요. 냉장고까지 해야 돼요. 냉장고까지 안 하면 저 집에 안 갈 거예요. 헐. 이렇게 또다시 이어진 무한반복 훈련. 보호자와 멀어져도 제자리에서 얌전히 기다릴 때까지 교육은 계속됐는데요. 우리 설쌤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나 봐요. 기다려. 계속되는 훈련에 보호자도 단추도 점점 지쳐가던 그때 드디어 냉장고 앞까지 도착! 단추는 움직이지 않고 얌전히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돌아오세요. 야, 성공! 이거야말로 고진감래입니다. 그래, 좋아요. 오케이. 제 체면을 살려주셨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는데 흥분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려워했는데 이제 슬슬 이해를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교육으로 단추를 여기서 기다려 시켜 놓을 거고요. 구멍이를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시킬 거예요. 예? 단추와 구멍이를 함께 교육시킨다고요? 서로 눈에만 띄었다 하면 무섭게 싸우던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함께 있어도 흥분하지 않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 과연 가능할까요? 구멍이가 보이는 순간, 단추가 구멍이를 딱 본 순간, 그때 클릭하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보호자님 잘할 수 있죠? 안전한 교육을 위해 안전 펜스까지 설치. 자, 준비 끝. 이제 구멍이를 데려와 볼까요? 여러분, 저 잊은 거 아니죠? 음악 안 꺼? 구멍아, 여기 자기. 데리고 계세요. 구멍이의 등장에 표정부터 바뀌는 단추. 기다려. 반면 질질 끌려 나오는 구멍이는 잔뜩 겁먹은 모습입니다. 기다려. 보호자의 기다려라는 신호도 무시한 채 곧장 구멍이에게로 향하는 단추. 시작부터 불안불안. 이 교육 잘 될까요? 기다려 시켜 놓으세요. 지금. 기다려. 단추의 눈을 잘 보세요. 단추가 구멍이를 봄과 동시에 간식을 주며 칭찬하는 게 핵심. 구멍아. 지나가는 구멍이를 정면으로 본 단추. 단추가 기다릴 수 있을지. 그렇죠. 아주 좋아요, 지금. 소리 나니까 위에 쳐다봤죠? 보호자님 쳐다봤죠? 지금 인식을 한 거예요. 클리커 소리에 구멍이를 보다가도 보호자에게 시선을 돌린 단추. 구멍이를 봤다가도 이젠 보호자의 신호에 따라 가만히 있습니다. 이 역시 반복 연습은 필수. 단추에게 구멍이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더 이상 달려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그럼 자연스럽게 구멍이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죠? 어구 잘했어. 네. 이런 거에 칭찬받는다는 거를 단추한테 이제 인식시켜줘야 돼요. 단추야, 구멍이랑 같이 있으니까 칭찬도 받고 좋지? 그런데 이때 펜스를 여는 설 전문가. 위급 상황에 잘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단추가 있는 거실로 구멍이를 내보냅니다. 지금 구멍이 풀려 있어요. 중간에 문제 생기면 제가 잡을 거예요. 여기 앉아 시켜놓고 구멍이 한번 이뻐해주고 돌아오시면 돼요. 둘 다 풀려 있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줄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제가 어려웠던 녀석들. 게다가 보호자가 구멍이한테 가까이만 가도 질투심 폭발. 흥분해서 날뛰던 녀석들인데 과연 얌전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기다려. 일단 도전해봅니다. 단추를 기다리게 한 후 구멍이에게 다가가는 보호자. 하지만 가만히 있을 단추가 아니죠. 무한 반복 기다려 훈련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바디 블로킹으로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1차 시도 실패. 기다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다시 훈련을 이어가 봅니다. 이제 안 도와드리면서 할 거예요. 네, 이뻐해 주세요. 어구 착해. 단추 처음보단 얌전해졌으니 칭찬. 교육할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보호자님의 마음이 안정돼야지 단추도 안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기다려. 그렇죠. 차분하게 3차 시도에 나선 보호자.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이때 구멍이에게 향하는 단추의 시선. 한 5번 쓰다듬어 봐주세요. 예전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상황이지만 단추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단추는 10번 이뻐해 주세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할 때 우리는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잊고 기다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단추.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기다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준 단추와 구멍이. 우리도 고맙습니다. 이거 저죠? 우선은 목표는 싸우지 않고 우선 조화롭게 사는 거.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잘한 걸 보면 분명히 희망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오늘. 근데 이게 하루에 얼마씩 해야 돼요, 이런? 강아지들 교육은 짧게 놀이처럼. 그러니까 좀 피곤하신 날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고요. 시간이 나는 날은 적어도 2번 정도? 하루에 막 한 5분씩 2번. 이게 오히려 많이 하면 할수록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꾸준하게 아셨죠? 오늘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잘했어요.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클리커 타이밍이나 그 센스가 있어요.
이거 방송에 꼭. 이거 꼭 써주세요. 그 실력으로 조만간 반가운 소식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단추 구멍이 내에서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녀석들이 단추와 구멍이 맞나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도 확보. 이 녀석들 보십시오. 서로 이렇게나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기다려. 이게 다 설쌤에게 배운 대로 꾸준하게 열심히 해온 결과라는 사실. 우리 보호자님 칭찬해줘야겠죠? 이젠 간식도 이렇게 사이좋게 차례로. 질투쟁이 단추도 잘 기다립니다. 문제견을 천사견으로 바꾸는 건 보호자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 앞으로도 두 반려견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좋은 보호자가 돼주세요.